향신료 백과사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향신료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향신료인 생강입니다. 오늘 생강편에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프레쉬한 생강과 말려서 건조시킨 생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대로 짚어드리고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은 산스크리트 어원으로 뿔 모양처럼 생긴 향신료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처럼 음식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약재로 먼저 시작이 된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아유르베다에서도 가장 중요한 향신료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이유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키친 레벨에서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음식할 때나 차로 드실 때나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효능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생강에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들을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소화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데 느려진, 약해진 소화력, 그리고 체했을 때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이고요. 첫 번째, 그래서 소화력. 두 번째는 관절에, 특히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축축하게 류마티스성 염증이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말려주는데도 현대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처럼 관절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의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아유르베다 경전이나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향신료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향신료 생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생강의 기본적인 맛은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요. 성질 자체는 가벼우면서 소화력을 도와주고 가장 중요하게는 클렌징 효과가 있다. 경전에서 다루기를 클렌징을 해준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기관지 막힘 현상이라든지 농이 차 있는 부분, 폐나 기관지에 이런 부분을 농을 빼주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했을 때도 빡 하고 뚫어줄 수 있는 파워풀한 소화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연히 생강의 성질 자체는 뜨거운 게 맞고요. 이 생으로 된 프레쉬한 생강을 말려서 건조시킨 생강 가루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더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린 것은 열이 심하게 날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본인의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열이 많이 나고 있고 피부가 붉어지는 주사 같은 컨디션이 있다면 말린 생강을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생으로 된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 심하게 차고 몸 자체가 지금 차가운 상태라면 말린 생강을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올해 2020년부터 이 향신료 백과사전 다룰 때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도샤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릴 거예요. 생으로 된 생강은 바타, 피타, 카파 세 가지 도샤 모두 다 낮춰주는데 탁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도샤를 한 번에 낮춰주는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고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려주게 되면 생강을 여기서 피타 도샤라고 하는 열을 내는 성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말린 생강을 과하게 쓰게 되면 피타 도샤라는 것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속쓰림이나 변이 오히려 더 설사가 심해질 수가 있고 피부에 열을 더 크게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설명을 더 붙여드리자면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을 심하게 앓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만 차로 따뜻하게 우려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린 생강 가루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질환이 심하거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 말리지 않은 생강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염 부분도 퇴행성 관절염 같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으로, 류마티성 관절염 같이 좀 축축하게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말린 생강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복용 방법은 역시 음식에 갈아서 넣으시거나 차로 따뜻하게 우려서 드시는 것 다 좋습니다. 편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향신료 백과사전 생강편에서는 말린 생강과 생으로 된 프레쉬한 생강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드려 봤고요.
매번 뭐 수업 때나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생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 컨디션에 맞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